자, 이번에는 사회기술훈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86페이지에서 인지행동 모델 내에서 사회기술훈련을 다룹니다. 자, 교재를 보면 사회기술훈련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향상, 이렇게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양육기술 훈련이라든지 자기 주장기술 훈련이라든지 말하는 것, 듣는 것과 같은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거라든지 혹은 친구 만들기 기술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술의 향상을 다루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로 이 사회기술 훈련은요.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이론의 기초를 둔 학습 이론들, 학습 기법들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5번의 사회기술 훈련에서 활용되는 기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로 행동 수정 기법들 다 들어가요. 강화 들어갈 수 있고요. 과제 들어갈 수 있고요. 모델링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극이라고도 하고 역할 연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7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기술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이 훈련이 필요한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1번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실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특정 행동이 되게 복잡하다면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쪼개서 이해를 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적인 접근의 가장 대표적인 게 행동 조성 혹은 행동 형성이라고 하는 쉐이핑이잖아요. 이 쉐이핑의 핵심은 뭐죠?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것으로 순서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조성 혹은 조성화 혹은 행동 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게 높은 것부터 쉬운 것 순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옳지 않은 답이 됩니다. 반복적인 예행 연습을 통해서 리허설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합니다. 자, 77번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훈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역할 연습, 역할극 할 수 있고요. 시연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시연이 모델링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허설, 최종 실시를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한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교재마다 시연이 마치 시범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교재도 있기도 합니다. 시범을 보이는 모델링이든 리허설을 하는 예행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든 어쨌거나 다 행동주의 기법이고요. 다 사회기술 훈련에서 사용이 됩니다. 다만 교재에서 사용이 될 때 시연의 의미를 그 교재를 쓰는 분들마다 시범을 보여준다, 따라해보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리허설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기법,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때는 직접 지시도 필요한 거니까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78번 사회기술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주로는 사회화 집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사회적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질 때 이걸 사회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화 기술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필요한 핵심 기술이 바로 사회적 기술인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사회학습 이론은 반두라 이론이거든요. 반두라 이론. 근데 사실 반두라 이론을 주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블로프나 스키너까지를 다 합칠 때는 보통 학습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기술훈련에서는 학습 이론, 그러니까 반두라뿐만 아니라 스키너나 파블로프 이론에 기초한 기법들도 사용해요. 강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이론에 근거한다라고 해도 되고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를 두기도 하니까 다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에서 이제 오래 살다가 다시 이제 사회를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이행의 과정, 트랜지션 과정을 돕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할 연습이나 역할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 맞는 게 돼요. 그래서 사회기술 훈련에서는 얼추
대부분 다 맞는 게,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하고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 다 맞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9번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요. 암시적 행동에 대한 개별적인, 그러니까 개별로 특화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측정 척도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행동에는 암시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고 뚜렷하게 명시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사회기술 훈련 같은 경우 암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명시적인,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암시적인 행동에 대한 개별 측정 척도라고,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의 행동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그 사람만의 내면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게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유발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 단서들을 자신이 이제 어떻게 식별하는가, 이런 거하고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전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개별 특화된 척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암시적 행동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장이 고조된 상태를 본인이 지각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속어, 타임아웃은 일종의 속어예요.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더 그 이상을 오버해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나를 자극하는 상황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떠나도록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본인이 상황 인식을 해서 여기서 더 가면 큰일 나겠구나,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라 해서 이것도 그 사람만의 암시적인 행동과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비슷한데요. 분노를 피하는 자기 내면에 대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이것도 남들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암시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형상화라고 하는 머릿속 위에서 이미지를 계속 그려보는 거, 그 사람이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 2, 3, 4에 해당하는 건 다 암시적인 행동에 해당하지만, 사회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양육 기술을 좀 더 훈련하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 명시적인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래서 79번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문제인데요. 암시적인 행동에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회기술을 제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80번입니다. 사회기술 훈련에서 사용되는 기법 사용하면, 코칭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요거는 이렇게 조금 해봐라,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과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옹호라는 것은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자기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권리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가 대신 옹호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옹호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중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행정기관에 갔는데 저 사람이 예를 들자면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거나 행정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나를 조금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해서 내가 그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옹호는 사실 우리가 사회기술 훈련 중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자기 주장 기술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1번 사회기술 훈련에서 사용되는 행동주의 모델 기법, 뭐 학습이론 혹은 행동주의 모델 기법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화, 뭐 정적이든 부적이든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역할 연습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제를 제시해서 연습을 계속 해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면 기법은 이거는 행동이 아니라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지각하지 못하고 있던 내 안에 혹은 내 말과 사이에 혹은 내 말과 행동 사이에 뭔가 모순되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 기법은 보통 정신분석 그 모델 혹은 정신역동 모델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러네 라고 깨닫게 만드는 그런 거라서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기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사회기술 훈련에 사용하는 기법을 사용하라 이런 거가 아니라 거기서 사용이 되는 행동주의 기법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면은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디귿은 빼야 되고요. 나머지 기억, 니은, 리을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사회기술 훈련의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이건 되게 애매한 건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보통은 시연, 그 다음에 역할극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보고 피드백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순서로 간다. 근데 이거를 처음 봤을 때는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뭐 틀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얘기하는 시연은 약간 시범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링의 의미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보통 기술 훈련의 단계에서 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저를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고, 실제로 그럼 제가 이걸 맡아볼 테니까 클라이언트 행정기관의 담당자를 맡아볼 테니까 선생님 행정기관에 갔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요런 거를 요청하는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그 역할을 계속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코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서 피드백을 하거나 이래저래 코칭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평가로 보통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적용을 해보는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설명을 풀어서 얘기하지 않고 짧은 용어로만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도 없고, 사실 이런 것까지를 교재에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시험 상황에서는 굉장히 멘붕이 오게 될 수 있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 다 멘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건 틀려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할극 그리고 피드백과 같은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